네, 안녕하세요. 방장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저번 주는 그저 이래저래 어떤 우리가 매매를 극도로 좀 조심했죠. 신규 매수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하나가 급등이 나와서 팔면 또 새로운 종목을 하나 편입하자. 이런 식이었고, 저번 주는, 한진칼을 매도를 하면서 또 새로운 종목 하나 편입할까 말까 고민을 잠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이런 장이 어지럽고 힘들고 위험할 때 매수를 하는 종목이니까 이거 한번, 사보자. 근데 어떻게 말씀드렸죠? 항상 종목을 이해를 하는 거다. 내가 이 종목을 모르면, 이해를 못하면 대응도 못해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이 종목의 가치를 알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종목을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기다릴 수 있는 힘이라 했죠. 우리가 CNG 하이테크를 몇 년 동안 사고 팔고 중간중간 하기는 하지만 1년, 2년, 3년 계속 들고 가는 이유가 뭐죠? 회사를 아니까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물려도 상관없어. 물리면 더 사면 돼. 이 회사는 괜찮아. 오를 거야. 자신감.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한 종목을 오래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요, 영원히 좋은 종목은 없어요. 회사가, 변하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 매도를 해야죠. 이 종목은 괜찮잖아. 제가 가장 말씀드리는 게, 끝없이 영원히 좋은 거 없다. 작년에 내가 이 종목으로 재미 봤는데, 그때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았는데, 지금 보니까 8,000원이야. 와, 이거 매수 찬스네. 턱 사러 들어가면 물릴 수도 있죠. 위험한 데 있죠. 오르면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데 이유가 있죠. 떨어졌을 때는 내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위험이 있다 싶으면 안 사야 되는 거예요. 개인들은 욕심은 넘쳐나는데 게으르다 했죠. 공부는 하기 싫어. 조사는 하기 싫어. 근데 돈은 있어. 무턱대고 주식 사서 돈은 벌고 싶어. 일단 사놓고 보는 거야. 물리면 그제서야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방장아 네가 예전에 좋다 했는데 이거 물렸어. 그런 식이죠. 그런 거 없어요. 주식이 그래 쉬울까? 그래 쉬울 것 같으면 아무나 다 돈 벌죠. 노력 없는 투자는 그냥 도박이에요. 도박. 그래서 항상 이해를 해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샀으면 그 회사가 변하면, 나쁜 식으로 변하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이고 좋으면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CNG는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중간중간 고비가 있죠. 그러면서 그 공시가 나오고 회사 관계자하고 주식을 팔고 했을 때 설명을 드리죠. 이래서 이거는 홀딩해도 괜찮은 거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되게 어렵고 힘든 종목이라 했죠.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 하에서는 이 종목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과거 다른 정부가 들었을 때는 이 종목은 다른 사람한테 말도 안 꺼내요. 왜? 욕먹을 것 같으니까. 저 같은 사람만 사서 그냥 1년 동안 묻어두자. 내가 주식 매매를 해서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손실 난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배당주는 내가 1년 동안 들고 가는 거야. 이 배당으로 내가 손실을 만회를 해야 돼. 살기 위해서 항상 포트폴리오를 나눠 두는 거예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한국기업평가. 한국기업평가 하니까 전부 생소하죠. 뭐 이런 주식도 있어? 주식 이름이 그래? 대부분 이런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런 주식을 왜 사요? 지겨워요. 그래도 안 돼요. 안 사고 싶어요. 뭐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 반응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주식을 사요. 제 눈에는 너무너무 이뻐 보여요. 그리고 저의 생명줄처럼 보여요. 굵은 동아줄. 내가 1년 동안 주식을 매매해서 손실을 발생해도 이런 주식이 나중에 다 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식을 안 팔고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한 계좌는 배당 관련된 종목만 다 사놓고 하나는 치고 빠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배당 관련된 종목은 그냥 들고 가는다 그랬죠. 그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한국기업평가. 이 회사는요, 국내 신용평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죠? 신용평가. 신용평가가 뭔지 알죠? 각 기업, 그죠? 기업을 신용평가하는 거예요. 한국기업평가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안정성과 배당이에요, 배당. 고배당, 배당주로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신용평가라고 하는 일을 하는 회사는요,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는 나이스 그룹, 그죠? 나이스 뭐 비슷비슷한 거 많아요. 나이스 신용평가가 있어요. 얘는, 등록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렇지만, 별로 재미는 없어요. 그리고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 그룹이고 국내 자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한국신용평가라는 게 있어요. 한국신용평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스예요. 무디스. 한국기업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이 세 개가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이 어떤 산업구도를 3분에서 다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용평가 기업은 뭐죠? 신용평가 기업, 신용평가 이 업이라는 것은 내가 돈이 있어. 나도 그거 하고 싶어. 그 돈 되는데 나도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 그저 앞전에 그 주류 같은 거, 주정, 주류, 주정 이런 거 막 배웠죠.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은 정부 규제다.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세다. 하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똑같아요. 이 신용평가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가 인가를 해줘야 돼요. 인가를 받고 라이선스로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진입장벽 자체가 막혀 있어요. 가면 당분간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한국기업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이 세 회사가 그진 계속 흘러간다. 이래 봐도 무관하다. 그럼 신용평가 회사가 하는 일이 뭐야? 뭐하지? 이 기업, 보통 보면 그 기업들이, 그죠?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기업어음 이런 거를 막 발행하죠. 이때는 뭐예요? 회사채나 기업어음 이런 걸 발행할 때는 신용 등급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의 회사채는 신용 등급이, 그죠? 뭐다.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용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 부분에 그렇게 해서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 평가를 받는 이 과정에서 이 회사들은 수수료를 받아먹는 거예요. 이 기업 평가라는 거 결국은 뭐죠? 회사채를 발행하든 기업어음을 발행하든 뭔가 계속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수요가 발생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약간 변동은 있지만 기업이 경기가 좋다 나쁘든 어쨌든 그죠? 기업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채나 기업어음만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드라마틱하게 어떤 막 경기에 따라서 얘가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항상 꾸준히 수수료 수익은 들어온다. 경기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이 회사의 어떤 매력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골머리 안 싸매고 그냥 장투로 들고 가도 괜찮은 회사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요, 한국기업평가 같은 회사는 보통 매출액이 연간 한 1,000억대에서 놀아요. 매출액이 뭐 평균 한 1,000억대 조금 넘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익,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나 별반 차이는 없어요. 이익은 항상 한 300억대 수준에서 꾸준히 흘러가요. 근데 이 회사는 뭐다? 돈을 벌면 그 돈을 버는 이익금 대부분을 다 배당으로 나눠줘요. 다 나눠준다는 거죠. 왜 그래? 이게 이제 사고방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그 유보율이 한 380대 놀아요. 한때는요, 예전에 그 IMF 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상당수가
유보율이 한 200 정도면 엄청나게 좋은 회사예요. 재무구조가. 유보율이 200을 넘어간다? 초우량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기업이라는 게 뭐죠? 대마불사, 대기업, 그룹은 절대 안 망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내서 계속 문어발 확장, 규모를 키우면 절대 안 망해. 대마불사. 그게 그룹의 생존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기업들도 생각이 바뀐 거예요. 잘못하면 그룹도 훅 날아가는구나. 그래서 내실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 위험을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유보율을 막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유보율이 뭐 몇만 % 기업도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유보율이 한 뭐 200, 300 정도면 좋다고 생각도 안 해. 보통 한 1000% 이상 넘어가야 이 회사 좀 빵빵하네. 지금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틀려요. 물론요. 이 외국계, 미국 이런 쪽의 회사들의 사고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네들은 어떻겠죠? 돈을 벌면 유보율로 쌓아두는 게 아니죠. 쌓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고발당해요. 제가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주주 환원을 안 하고 배당을 안 하고 유보금으로 막 적립을 해도 저 뭐 하는 짓이야? 쟤 잘라. 고발 들어가요. 그 분위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내 돈인데 뭐, 내 회사인데 뭐, 내가 회장인데 뭐, 내 마음대로인데 뭐. 그게 지금까지 우리 문화예요. 물론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 뭔가 자꾸 변화 조짐은 보여요. 상법도 바꾸고. 그렇지만 이 회사는 이미 그 전부터 그런 게 실천을 한 회사. 외국의 시각으로 돈을 벌면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 결국은요, 이 회사의 대주주는 누구다? 피치. 피치 레이팅스. 피치 많이 들어봤죠? 세계 3대 신용 평가사 하면 뭐죠? 무디스. 그 다음에 그 S&P라고 그러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그 다음에 피치. 이 세 개가 세계 3대 신용 평가사예요. 그러면 한국기업평가 이 회사의 대주주는 피치사거든요. 피치사가 되다 보니까 피치 어떤 레이팅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대주주가 지분이 73.6%를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쥐고 있죠. 73.6%. 거기다가 또 피델리티, 그죠? 이건 여러 번 소개했죠. 피델리티가 5%, 그리고 자사주가 한 1.8%. 그럼 결국 뭐다? 지분이, 그죠? 한 80%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주식수가 크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액면가가 또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유통주식수가 더 없죠. 그리고 그 유통주식수가 한 20% 정도 되는데, 액면가가 5,000원인데, 이 부분도 이 회사가 배당을 많이 주니까 매니아들이 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가 거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적어도 이 정부 하에서는 특별하게 급등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왜냐? 과거에는 저는 이 회사를 들고 있으면서 주가가 급등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단지 배당을 많이 주니까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부분으로 주식의 손실을 본 거를 만회해 준다. 요 정도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틀려요. 이 정부에서는 이런 회사가 오히려 빚을 볼 수도 있어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주가 상승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배당은 덤이고, 그죠?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이 회사가요, 매년 보면 배당률이 다 틀려요. 들쭉날쭉 해요. 그런데 작년 같은 2025년 그때는 배당을요, 8,000원을 줬어. 8,000원. 8,000원이니까 어느 정도야? 모르죠. 주가가 한 10만 원. 지금 현재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 한 뭐 1,000원, 2,000원 해요. 근데 10만 원 잡고 작년에 배당을 8,000원 줬어요. 그러면 배당률이 얼마죠? 8%죠. 8%. 8% 주는 배당이 있어요. 이걸 이자로 따지보면, 그죠? 우리 뭐 은행에 1년 단기 들어두면 한 2.5% 이 정도 받죠. 근데 얘는 배당을 8% 줬어요. 이건 뭐만큼 좋은 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런 주식을 안 팔고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가 좀 많이 줬어요.
과거 한 3년치 보면 가장 많이 줬어요. 근데 2026년도도 이만큼 줄지 안 줄지 그는 저도 몰라요. 돈 번 만큼 나눠주겠죠. 근데 이 회사는 불황이고 뭐고 기복이 좀 작다 그랬죠. 과거에 보면요. 2019년도 그때도 보면 8,600원 정도 배당 준 적이 있어요. 많이 준 거죠. 근데 그때는 주가가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률이 14%, 거진 15% 정도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쇼킹하게 해요. 근데 결국 뭐다? 이 회사는 돈을 벌면 버는 족족이 다 나눠준다. 그런 거죠. 대주주가 피치. 본인들이 73.6%를 쥐고 있으니까 배당을 나눠서 다 한국에 투자한 이 돈을 원금을 다 회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가들은 덤으로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배당 정책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 왜? 대주주가 피치니까. 피치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피치 같은 경우는 피치사, 그죠? 이 신용평가사 피치사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니까 그만큼 명성이 있죠. 한 1914년 12월 24일, 그죠? 외우기도 쉽죠? 이때 창업을 한 회사요. 그만큼 업력도 있는 엄청난 회사죠. 그리고 뭔가를 알려면 앞으로 고배당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지 이런 거를 알려고 하면, 그죠? 얘를 또 속속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피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2018년도인가 그때 어떤 모기업이 바뀌었어요. 지분을 그전부터 인수하다가 2018년도야 100% 지분을 인수를 해서 지금은 모기업의 허스트라는 기업이 피치의 어떤 대주주 성격이고, 피치는 처음에 그 생겼을 때 대부분의 어떤 금융회사가 그렇죠. 이 회사는 그러니까 존 놀스 피치라는 사람이 창업을 했어요. 창업주 이름이 존 놀스 피치. 그래서 피치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가, 그죠? 피치가 갑자기 뭐 돌변해서 뭔가 배당 안 줘! 이래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고배당 정책을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되게 많다. 이래 보는 거죠. 이 회사가 시가총액은 4,600대예요. 절대 낮지 않아요. 어찌 보면 순수하게 제조업을 보는 관점으로 보면 이 회사는 고평가되었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회사는 고평가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신용평가 관련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진입장벽도 무지 높고, 그래서 이 구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고배당을 계속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딱 사서 내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을 놓고 보면 내가 주식을 매매해서 손실을 본 것을 이런 주식들이 만회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 정부에서는 이런 주식이 그냥 단지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지금은 사도 된다. 과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죠, 이런 종목 아예 말 안 했죠. 아마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죠, 주식을 하면서 1년, 2년, 3년, 3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점점 똑똑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투자 방법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주식을 이야기를 하면요, 대부분의 반응이 뭔지 알아요? 저는 이런 주식 싫어요. 안 사요. 겨우 배당 수익 8% 노리고 제가 주식하는 거 아니고 저는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요. 매년 100% 이상 수익을 얻고 싶어요. 따따블 나는 주식을 먹고 싶어요. 흔히 말해서 작전주 이런 거 찾고 싶어요.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요. 이제는 나름대로 현금 들고 잘 버티고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매도 대응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진도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투기가 아닌 투자의 길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오랫동안 주식을 하고 즐기면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다 판단이 되니까 또 한국기업평가 같은 이런 회사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이렇다. 이런 회사가 있다. 그런데 이 회사를 내가 왜 사야 되느냐? 내가 주식을 하면서 살기 위한 안전 발판 같은 거다. 이런 회사는 사서 가만히 묻어두면 된다. 그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 시기에서는 이런 종목도 편입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요, 배당주는 어때요? 우리가 느껴보죠. 배당을 주는 기준이 있죠. 배당락 그러죠. 쭉 지금 올라가다가 배당락 기준에서는 훅 빠져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제는 파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 낙이 없어. 이 회사는 오로지 1년에 한 번 배당 주는 거 외에는 재료가 없어.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사람이란 건 망각이 있어, 망각. 그죠? 시간이 지나면 이 배당이라는 것은 삭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점에서 훅 떨어진 낙폭과대, 단기 낙폭과대 요것만 쳐다보여. 그러다 보니까 또 꾸역꾸역 밀고 오고. 아니면 그냥, 에이, 올 연말 배당 발 때까지 놔둬. 그럼 무조건 또 웬만하면 다 올라가더라. 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쨌거나 이 회사는 충분히 배당주로서 배당을 노린다면 이 회사만큼 좋은 회사 없어요. 그죠? 이만큼 배당에 많이 주는 회사, 배당 끝판왕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그리고 단 이 회사는, 그죠?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든 기업음을 발행하든 뭔가 활발하게 뭔가 돌아갔을 때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왕이면 전망이 더 수익을 많이 내면 배당을 더 많이 때리겠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죠? 회사채 발행 수요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래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첨단 산업, 첨단 어떤 그죠? 전략 산업을 기금, 그러니까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을 조성을 하고 이런 부분을 그죠? 같이 공조해서 정부가 앞서 그 리딩을 해주는 이런 전략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채권 발행 이런 것들이 이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들도 덩달아서 자금 조달 수요가 엄청나게 늘 것 같아요. 그래 되면 신용평가업 이 회사는 자연스럽게 수수료를 많이 챙겨 먹을 수 있는 시장 조성은 되어 있다. 그래서 긍정으로 좋게 본다. 이런 생각. 뭐 이 회사가 좀 나쁘다고 하면 이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아 하면 이거 대표적인 게 그죠? 부동산, PF, 리스크 이런 것들은 상존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번도 그죠? 없은 그런 시절은 없었어요. 그래 어쨌거나 지금 이 시점에 그죠? 우리가 이 전쟁이 나고 불안하고 이 시점에 이런 회사는 이럴 때 아니면 싸게 사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공포를 무릅쓰고 살 수 있는 회사가 한국기업평가 이런 회사다. 그리고 단 이 회사는 사서 묻어두는 거지. 그죠? 오늘 사서 내일 모레 급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회사는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아셔야 된다. 이러면서 한국기업평가 마무리하겠습니다.